그리스 신화, 이 신화의 목적이 뭐냐? 왜 신화를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플라톤이 신화를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신화에 대한 것들. 신화가 보통 이제 보면은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하고.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어떤 인간성을 사실 배우기 위한 인간의 어떠한 무한한 능력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신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 아레테거든요.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 존엄. 여기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이 아레테를 향한 그 이상적 인간, 이상적 철인, 이데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플라톤에서 더 거부했어요. 신화. 그러니까 신화가 이제 여러 가지 연극으로 되잖아요. 그 연극, 뭐 소포클레스, 그 이전은 아이스키토스 이런 사람들 이제 신화를 이제 그거로 만들었는데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호메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사실 부정적으로 봤죠. 근데 이 신화는 왜 중요하냐? 바로 신, 마법 그거보다도 이 신화에는 신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지만 신도 어떤 건 죽고 또 어떤 건 죽지 않는 신도 있어요. 뭐 올림푸스 12 주신부터 쭉 나눠지잖아요. 이따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신화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위대성, 노력 이거를 강조하는 게 사실 신화의 목적입니다. 특히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고향 이티카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이 오디세이가 겪는 여러 가지 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무한한 노력과 긍정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신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바로 아레테, 인간다움, 최고의 인간다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헬라인의 목적인데 아폴론적인 요소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디오니소스적인 심포지움, 향연.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토론하면서 감정, 축제라는 얘기예요. 축제. 그러니까 뭐 토론, 이 학술들을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술 마시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바쿠스적인 것이고 아폴론이 원래 이제 활을 쏘는 거잖아요. 활. 그러니까 그 페리스가 활로 그 아킬레스를 죽이죠. 아킬레스 건에 딱 맞아가지고 그 화살이 뭐냐면 그 아폴론이 준 그 은궁이에요. 은궁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페리스가 쏜 화살에 맞아서 아킬레스가 죽잖아요. 활 쏘는 사람이다 아폴론. 그리고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아폴론이 가장 다재다능한 신이에요. 아폴론이 토론의 신, 그리고 활 쏘는 신, 음악의 신, 논리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에요. 아폴론 그 그리스에 가면은 그 신전이 있는데 여러 신전 중에 그리스는 신탁이라는 걸 받아요. 종교적인 계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 말고 신탁을 받는데 그 신탁 가장 그 그리스의 세상의 중심은 델포이라는 도시입니다. 델포이라는 도시에서 신탁을 받는 델포이 주신이 아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론은 계시의 신, 논리의 신, 그 말의 신, 그 활의 신. 델포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델포이에서 그 각자마다 그 아크로폴리스마다 그 신들이 있어요. 폴리스마다. 그리스는 이제 폴리스 도시잖아요. 도시국가. 폴리스 국가인데 폴리스 맨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란 말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어떤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이 페리클레스 시대 때 완공이 된 건데, 이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그 위에 이제 폴리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아테네 주신은 아테나였어요. 아테나 여신. 아테나 여신은 투구를 쓰고 이렇게 방패를 또 들고 있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고 또 전쟁의 신입니다. 이 아테네가 어떤 신을 이제 자기들 주신으로 삼아야 될까 했는데, 이 포세이돈이랑 아테나랑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아테나가 이겼어요. 아테나가 이제 주 신이 됐는데, 그 아테나 신상도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아레오파고스, 아레오바고라고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신의 이름이에요. 아레나신이라는 전쟁의 신이 있는데, 이 아레나신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아레나신의 딸을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분노해서 아레나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임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포세이돈과 아레나신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중재하려고 해요. 중재하고 토론하고 재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이 아레오가 아레나신에서 나온 것이고, 파고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내려오면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딱 밑에서 보면 아테네 시내가 보이고, 밑에 아고라 광장, 옛날에 아고라 광장이 보여요. 제가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아레오파고스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때 하룻밤을 거기 그냥 비 맞으면서 잤는데, 아레오파고스 언덕이 있고, 그 밑에는 극장이 있어요. 극장.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극장.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을 보면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어떤 건축물들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야 되고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신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이 신화, 연극을 중요시했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장, 이게 로마 시대의 경기장이 아니라 이거는 체육단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BC 776년에 부터 했거든요. BC. 올림픽의 역사가 엄청나죠. 이 올림픽의 역사가 경기장, 짐을 통해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 어깨가 넓어가지고 플라톤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레슬링 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수학자면서 철학자면서 정치가면서 동시에 운동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통치를 하려면 플라톤의 이상형인 인간들은 다재다능, 그리고 체력까지, 격투기까지, 무술까지 다 군사적인 지도자까지 되면서 자기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 가족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결혼 안 하고 남자면서 아주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한 명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 썩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노예나 여자들은 시민권이 없었어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귀족 민주주의입니다.
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 극장, 경기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고라가 빠집니다. 아고라. 시장이죠, 시장. 그리고 신전. 여기서도 뭐 토론을 하는데 아레오파고스에서 주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이데아로 통일되려고 하는데 신화도 사실 이용된 겁니다. 신화. 그러니까 신화는 그리스의 신들은 헬라의 신들은 우리가 얘기한 유일신과는 다르잖아요. 서로 질투조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아버지를 아들이 죽입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신탁을 받았고, 신탁. 이 그리스는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아버지가 꼭 아들을 죽이든지 잡아먹든지 삼키든지 어디 먼데 보내든지 이건 주로 어머니가 아들을 빼돌려요. 뭐 크로노스도 그렇고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딴 데로 이제 갑니다. 딴 데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입양돼가지고 딴 나라에 이제 왕이 돼요. 왕자가 돼요. 근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아버지가 탄 마차가 가다가 그 아들 발을 밟으시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여기 탄 사람을 죽이죠. 노인을 죽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결국은 그 아버지 있는 나라 결국 왕이 되긴 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스핑크스가 나오죠. 스핑크스가 뭐 답이 인간이잖아요. 세 개, 다리가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그 스핑크스가 이제 잡아먹었거든. 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요 문제를 맞히는 사람을 이제 왕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아버지 나라, 원래 자기 나라죠. 그 나라 왕이 또 돼요. 그래서 왕이 되니까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 어머니랑 또 결혼해가지고 딸들을 낳아요, 딸들. 근데 뭐 이 나라에 전염병이 막 돌고 하니까 왜 그러냐. 또 신탁을 받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돈을 뽑고 딸들은 이제 평생 그 아들을 수발하면서 그 아버지를 수발하고 또 자기가 어머니랑 또 결혼했잖아요.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또 자살을 하고 그게 이제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가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 나오는 소포클레스는 극작가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기 어머니를 좋아하는 그걸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트로이 전쟁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오늘은 요 엘렉트라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가이아부터 해가지고 크로노스, 우라노스, 크로노스, 타이탄 족속, 그리고 제우스, 신들까지, 그리고 트로이 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서 할 텐데 엘렉트라는 누구의 딸이냐? 아가멤논, 미케네 왕의 아가멤논과 그리고
클리타임 네스트라. 이게 딸이에요.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아가멤논 사이에서 미케네 왕이거든요. 미케네 왕인데 요 사이에 딸에서 나오는 딸인데 여기 오리스테스라는 또 여기 남자고 또 오빠가 있습니다. 엘렉트라가 딸이고 오리스테스가. 이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아가멤논 미케네 왕이고 그리고 그 영화 그 트로이에 보면 무식한 막 부인이 헬레나 가장 예쁜 헬레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메넬레우스. 여기가 저기에요. 스파르타 왕이에요. 스파르타. 지금 이런 트로이 전쟁사는 보통 12세기 BC 12세기에 있었다고 고고학적으로 뭐 인정은 하는데 이게 진짜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8세기에 호메로스에 의해서 이제 그게 됐잖아요. 일리아드로 된 것이 바로 이게 트로이 전쟁사입니다. 메넬레우스가 이제 부인을 뺏기잖아요. 파리스가 이 헬레나를 데리고 왜 헬레나를 데리고 갔냐 하는 거는 이제 황금사과가 나오고 또 여기에는 그 아킬레스 어머니의 결혼식과 연결되고 또 여기 헤라 제우스의 부인이자 동생인 헤라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테고 아가멤논과 메넬레우스. 그러니까 이 메넬레우스가 이제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헬라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트로이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하러 갈 때 또 신탁 꼭 받아야 돼요. 뭐 맨날 신탁을 받아야 돼요. 신탁을 받는데 이 전쟁이 이기려면 너의 딸이 태어나. 딸이 누구예요? 딸이 있는데 이 첫째 딸이 있어요. 이피게니아라고 있어요. 이피게니아가 있는데 이 첫째 딸 이피게니아가 태어난 해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물로 바쳐라. 첫 열매 중 가장 아름다운.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이피게니아 자기 딸이죠. 이 딸을 결국 제물로 바치고 출전합니다. 거기에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분노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가멤논이 전쟁을 마치고 12년 만에 자기 집으로 오는데 그 오는 날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여버립니다. 누구랑 죽이냐? 저기 정부가 있어요. 아이기토스가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클리타임 네스트라랑 둘이 해가지고 얘를 죽여버리고 그 원수를 누가 갚냐? 엘렉트라가 이 클리타임 네스트라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오리스테스가 아이기토스를 죽여버려요. 둘이 엘렉트라 컴플렉스 사실은 이 오리스테스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라이벌, 애정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런 신화들을 볼 때 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먼저 아버지가 신탁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버리고 또 어머니를 또 감추고 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신화에서 나타나요.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신화에 사실 지금 봐도 뭐 좀 그다지 바람직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신화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인류 종교학적, 문화적으로 볼 때
신화라는 것은 종교의 이전 단계입니다. 종교의 이전 단계가 바로 신화예요. 신화. 그거를 볼 때 이 신화의 어떤 가치도 있지만 신화가 바로 종교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신화가 바로 종교가 되는 겁니다. 힌두교는 5세기에 생겼는데 힌두교 전에는 바로 이 인도 종교라고 있어요. 인도 종교를 개혁한 것이 불교고, 그러니까 인도 종교에서 바로 계속 계승된 것이 힌두교고, 그렇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는 뭐 똑같은 요소들이 많죠. 이제 똑같은 요소들이 많죠. 신화는 종교 이전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플라톤은 바로 이 신화가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신화를 극복하자. 그래서 이 신화에서 플라톤은 로고스를 강화합니다. 종교가 돼서도 안 되고, 이 종교나 신화랑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은 미토스를 로고스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또 소크라테스. 이게 인간의 체계성, 인간의 이성에 의한, 그리고 논리에 의한 체계성, 인간의 체계성, 완성을 이데아 국가로 실현시키려고 했던 거죠. 여기 플라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시칠리에 가서도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고, 근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국가 다음에 법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는 그 실패를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이상적이다. 실패를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이 체계성을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또 쓰는 평가를 하고, 이 자체가 의의가 있다. 체계성. 그러니까 이 체계성에 의해서 서양 문명이 이 체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체계성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은 어디서 단절되고 동시에 어디서 연결되느냐? 그리스도교를 만남으로 단절과 또 이게 융합이 됩니다. 융합에 대해서 다른 체계성을 만들어요. 그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엄청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로 싸우다가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으로 통합되고, 다시 르네상스 이후는 그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이 빠져나오고, 그게 지금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뭐 확실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니까 그것들이 없는 다변화된 사회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체계성, 인간 긍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문주의니까 그 체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회を만들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체계성으로부터 헌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데아, 체계성, 이런 인간의 논리, 인간의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교는 체계성, 이성이 아니라 바로 헌신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통해서 헌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죠. 이거를 계속 부정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건 부정이에요. 계시에서 헌신은 바로 못 들어가요. 계시로 헌신은 못 들어가. 이성적인 자기의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율적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 믿고 바로 헌신하고 순교하고 막
전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인간의 입장, 플라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이 계시가 이 체계성과 이 논리성, 이 헬레니즘을 극복하고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다 삼켜버렸다. 그것이 바로 이 서양사의 모습입니다.